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보시면은, 네,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반등 나왔어요.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네, 지금 막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 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딱 보시면 뭐예요?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지금 쭉 뽑아온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양봉이죠. 근데 보시면 거래량은 뭐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보시면 뭐예요?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 계속 사고 있죠. 자, 규모는 어떻게 돼요? 규모는, 외인들 규모, 얘들 규모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개인이 팔면서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수량으로 한번 판단해서 볼게요. 자, 사주고 있습니다. 얘네도 사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돌진 않죠.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자, 회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량이라는 거는 사고 파는 수량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보면은 꾸준히 상승해가고 있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자, 커요? 크냐고요. 제가 평균이 만이라고 말씀드렸죠. 평균이 만입니다. 만도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천이 넘어가고 있어요. 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뭔 얘기죠? 그쵸.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형주 위주로. 아, 돈 단위는 크면서, 그쵸? 시총 단위 크면서, 단가 높으면서, 그쵸? 자, 개미들이 이 물량을 팔고 있고, 그리고 사주는 건 누구예요? 지금 기관들이 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 올라오는 거 보면 몇 프로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와야 돼, 6%. 그쵸? 6%. 제일 많이 온 현대건설 8%죠. 그쵸?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밀려버려요. 한 이틀, 3일 놔두고 하락세 찍어버리면 그대로 3, 4%씩 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치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상승해서 또 들어왔던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자, 대형주 애들을 외인들이 사주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사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뭐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빠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오늘 기관들이 많이 매수 들어오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 것 때문에 많이 움직여주는 부분이 큰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아, 이제 반등이 나와줄 거다, 이제 앞으로 나와줄 거다, 이제 바닥을 다졌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뭐 겨우 움직이는 게 이거예요. 거래량이 큰 게 아니죠. 대형주는 거래량이 크게 나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에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에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 자체에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작은 돈으로 움직여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작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대형주에 들어왔고요. 그렇죠? 시장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예요? 그렇죠? 대형주 애들이 조금만 움직여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근데 이런 확 바뀌는 분위기에 아, 투자를 해야겠구나. 지수가 상승하는구나. 아, 이제 바닥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작아지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규모가 작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 규모가 작아진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 규모가 작아지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큰 추세로 보면은 밀리는 게 맞아요. 현재는 저는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이 상태로 꾸준히 가면요 무조건 밀립니다. 하락해요. 무조건 하락합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커지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장대 양봉처럼 뭐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나와주는 거 좋을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돈 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돈으로. 오늘 같은 날은 돈이 좀 나와줄 겁니다. 왜냐? 대형주 건드려줬으니까. 상승시켜주면서 올라오는, 종가가 변경하면서 올라오는 시총 크기도 당연히 커지겠죠. 커질 겁니다. 올라오는 얘네들이 거래되는 물량들도 뭐예요? 그쵸? 어? 얘네들이 단가가 높으니까 같은 거래량이라면 좀 돈이 좀 돌겠구나.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대형주 건들면서 거래량 나와주면 좀 거래량이 똑같이 나와준다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뭐예요? 수량이 딸리잖아요, 여러분. 수량이 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안 돌아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도 뭐 네이버가 올라가고 있네. 이제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대부분이 뭐예요? 밀려 있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전체적으로 추세가 밀리잖아요. 밀리죠. 얘는 밀렸다가 그날 올라와 주긴 했는데 지금 밀려 있는 판이죠. 네이버도 밀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밀리고 있고, 자,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오늘 겨우 몇 프로 움직여준 한 2%, 3%, 4% 그거 움직여준 걸로 뭔가 올라갈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에는 진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금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대형주들 오늘 1%나 올라와주고 이것만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돈적인 부분은 커요. 그렇죠? 자, 지금 나와준 거래량이 딴 때 나와줬을 때 그쪽은 대형주를 오늘은 대형주를 건드리고 그때는 뭐 중소형주를 건드렸다고 하면 돈적인 부분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네, 그렇죠? 이런 걸 겨우 움직여 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면서 단가도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럼 규모가 커지잖아요. 거래량이 그만큼 나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냥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보는 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를 따로 돌려서 보고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돈 들어왔는데 규모가 큰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없네. 그러면 돈 규모가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렇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오늘 양봉 만들어줬다고 사람들이 혹하죠. 그 양봉을 어떻게 만들어준 거예요? 갭상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장중에 꾸준히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갭으로 튀어서 움직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대형주를 사야 된다. 뭘 사야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카카오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는 밀릴 만큼 많이 밀렸고, 그렇죠? 밀릴 만큼 많이 밀렸고 이제 매수 들어갈 만해서 매수를 들어간 것뿐이지. 자, 뭐 이런 종목들 중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매수 들어가야 될까요? 매수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지금 매수 들어갈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LG는요 물량 해 먹었어요. 지금 빠져야 돼요. 바닥에서 쌓아줘야 돼요. 그만큼 쌓아주는 물량이 없으면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대형주는 그래서 10년 본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해먹었죠. 자, 해먹었죠.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 때 쌓아줬죠. 맨 처음 쌓아준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자, 해먹었죠. 빠졌죠. 그럼 얘네들도 빠져서 이 정도쯤 라인 때에서 좀 해먹어야 되죠. 대형주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그 전에 매수했던 구간까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코스닥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대부분 거기에요. 대부분 빠져버리잖아요. 훅 빠지고 빠지고. 근데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돼요? 꾸준히 상승하죠.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하잖아요. 왜 꾸준히 상승할까요? 대부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수가 빠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지수가 빠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얘기는 기존에 매집했던 구간들보다는 계속 높은 단가에서 형성되면서 매집 구간이 형성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매집 구간 형성되는 거 보고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대형주도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주도. 그러면 삼성 SDI 지금 이거 매수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차트를 그냥 이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니까 안 보이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면 뭐가 보여요? 좀 많이 올라왔구나. 좀 되게 추세가 강하구나. 그 전에 매집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올라왔네. 이후로 밀리면서 쌓아주긴 했는데 지금 뭐예요? 거래량 여기서 어디서 터졌어요?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지수가 어때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지금 기아차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이런데 포스코는 어때요? 자, 셀트리온은요. 자, KB금융은요. 금융주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대부분 뭐예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죠. 다 밀리죠.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가 죽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대형주들이 튼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정도로 단가가 상승을 해준다거나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기관들이나 사주고 있고 외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승되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카카오가 그나마 바닥이 있어서 그나마 매수 들어가가지고 수익 나고 있는 거지만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7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살만한데 분할 매수 들어가야 돼요. 카카오는 제가 그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간 거고요. 제가 대형주 위주로 쭉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카카오는 지금 사셔도 되고 삼성전자는 뭐예요? 7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대응할 줄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제가 이거를 VIP에서 VIP 동영상에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드려요. 오늘 돈이 어디에 돌았고 어떻게 흘러갔고 이런 식으로 된다. 지금 뭔가 투자하시기에는 너무 힘들다. 힘든 상황이다. 지금 잘못 투자하시면 돈을 잃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수급이 그 와중에도 좋은 종목이 있어요. 저희는 대형주 잘 안 건드려요. 뭐 카카오 같은 이런 자리 아닌 이상은 대형주 잘 안 건듭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평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평단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3,000원 구간이구나. 13,000원이래요. 12만원 구간이고요. 13만원. 네, 이게 안 붙네요, 입에. 맨날 만 얼마 때문에 보니까.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제가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평단이에요. 지수가 안 좋으면 무너질 거란 얘기예요. 무너지면 이 꼴 나옵니다. 그쵸? 아직 얘네 그렇게 크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자, 코스피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면 답 없어요, 여러분. 코스피도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얘네도 쭉쭉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하락장으로 보고 있는 구간이 여기 있네요. 네. 자, 2559입니다. 2559 밑으로 빠지면요, 그냥, 뭐예요? 쭉 빠지는 거예요. 쭉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그대로 하락장이라는 얘기예요. 코스피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투자하시거나 혹시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꼬라박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현금 들고 있다가 얘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이런 구간에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잖아요. 7만원 밑으로 사라. 그쵸? 이 밑으로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장이 계속 밀릴 것 같아. 그러면 조금만 들어가. 장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장이 좀 좋아지고 있어. 그럼 좀 비중 담아주면 되는 거고. 계속 꾸준히 좋아지면 점점 비중 담는 금액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상승을 해주겠죠. 그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수에. 이거 몇 번 말씀드릴 때마다 뭐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뭐예요? 개인 수급 빠지는 건 좋은데, 그냥 개인들 수급 빠지는 건 좋아요. 근데, 대형주 개인들 수급이 빠진 거예요. 나쁜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언제든지 대형주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판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략하게 지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테마나 윤석열이 됐네, 앞으로 그에 관련주가 됐네, 막 그런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전체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도는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는지 그것부터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